19살의 이든은 한 남자에게 아버지께 물려받은 땅을 팔기로 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글렌던 쿠커였고 이든의 아버지가 예전에 잠깐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죠. 이든은 곧 결혼할 사이였던 20살의 여자친구 아만다에게 함께 가자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아만다는 언니의 차를 빌려서 이든과 함께 땅을 팔러 갔죠. 아만다와 이든은 쿠커의 집 앞에 도착했고 이든이 쿠커와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집에 들어가 있는 동안 아만다는 차에서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든과 쿠커가 서류에 서명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만다를 깨운 것은 이든이 아닌 쿠커의 아내 미셸이었습니다. 미셸은 서류에 대한 증인이 필요하다면서 쿠커와 이든이 있는 창고로 잠깐 와달라고 부탁하죠. 아만다가 창고에 들어서자마자 본 것은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이든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받을 새도 없이 쿠커가 아만다를 감금하고 강간했죠. 몇 시간 후 쿠커는 아만다를 집안의 2층 침실로 옮긴 뒤 침대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혼자 두었죠. 쿠커의 아내 미셸은 아만다가 탈출하진 않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올라와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아만다의 언니는 차를 빌려서 함께 떠난 이든과 아만다가 오랜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만다의 언니는 친구의 차를 빌려서 이든과 아만다가 계약하러 간다고 했던 쿠커의 집 앞에 도착했죠. 그리고 쿠커는 아만다의 언니에게 두 사람이 땅을 팔고 받은 돈으로 차를 산다고 했다면서 자동차 대리점으로 떠났다고 속였죠. 아만다의 언니는 2층 침실에 아만다가 갇혀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쿠커의 말을 믿고 그곳을 떠납니다. 아만다는 언니가 밖에서 자신을 찾는 소리를 들었지만 침실에 갇혀 있었고 미셸이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죠. 이제 아만다와 이든을 찾으러 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만다는 이 집에 계속 갇혀 있다가 죽거나 탈출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탈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미셸이 아만다를 혼자 둘 때마다 손목에 매듭을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미셸이 감시하러 오면 손목의 구속구가 침대에 단단히 묶인 것처럼 행동했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아만다는 마침내 매듭을 풀었고 방 안에 있던 사물함 서랍에서 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다시 침대에 묶여있는 척 하다가 미셸이 방에 들어왔을 때 손을 찔렀죠. 하지만 미셸은 도망쳐서 침실 문을 닫고 남편 쿠커에게 아만다가 풀려났다고 소리쳤습니다. 아만다는 겁에 질려서 순간 공황 상태에 빠졌지만 미셸과 쿠커가 침실에 들이닥쳤을 때 창문을 깨고 2층에서 뛰어내렸죠. 아만다는 벌거벗은 상태였지만 필사적으로 들판을 가로질러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서 집을 발견했고 노크도 하지 않고 집에 뛰어들어갔죠. 그 집에는 한 여성이 혼자 있었습니다. 아만다는 그 여성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여성은 쿠커 부부와 오랜 이웃이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아만다의 이야기를 듣고 재빨리 숨겨주었죠. 그 여성이 911에 전화해서 신고하고 있는데 집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총을 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은 아만다에게 전화기를 건네주고 집 밖으로 나왔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쿠커와 미셸은 이웃 여성에게 자신의 친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웃 여성은 당신의 친구를 본 적이 없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 남편이 집에 올 시간이고 남편이 누군가가 집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경고했죠. 쿠커와 미셸은 이웃 여성의 말을 듣고 그곳을 떠납니다. 아만다는 이웃 여성의 집 옷장에 숨어 있다가 경찰이 도착해서야 마침내 구출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아만다의 이야기를 듣고 쿠커의 저택으로 갔습니다. 쿠커의 창고에서 드럼통에 거꾸로 박혀있는 이든의 시신을 발견했죠. 쿠커 부부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쿠커와 미셸은 부부 사이이기도 하지만 의붓 남매 사이였는데요. 그래서 쿠커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과 의붓딸을 변호하기 위해 애씁니다. 쿠커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한 행동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든이 가택 침입을 해서 더 많은 돈을 갈취하려고 해서 쿠커가 자기 방어적인 행동을 한 것뿐이었다고 했죠. 하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양손과 발목을 테이프로 묶고 머리에 외상을 입힌 채 드럼통 안에 넣고 밀봉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결했죠.
뿐만 아니라 아만다와 이웃 여성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구커 측의 거짓 증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구커는 약 25년 전에 여러 명의 여성을 성폭행, 성추행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2년에 타나와 티모시라는 한 커플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은 용의자를 잡지 못해서 미해결 사건으로 남았었습니다. 구커는 그 사건의 용의선상에 올라왔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사회에 위협이 될 인물이라고 판단했고 2013년 8월 구커는 살인, 강간, 납치 등으로 종신형과 70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습니다. 구커는 유죄 인정 거래로 사형은 면했고 현재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미셸은 납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고 2012년 9월에 2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017년 9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아만다는 사건을 겪고 우울증과 PTSD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존 이야기를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트라우마를 극복했고 자신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